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플러스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모처럼 한국전력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한국전력 오늘 조금은 실망적인 소식이 나와 주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현 시점에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을 또 어떻게 보셔야 될지, 그리고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전력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나온 소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오늘 요런 소식이 나와 주었죠. 한국전력 내년 1분기 정기요금 동결, 요런 소식이 나와 주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은, 자, 내년 1분기 정기요금이 동결이 됐다. 국제 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을 하면서 연료비 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을 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동결이 결정이 됐다. 자, 이번 정기요금 동결로 한전의 재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자, 정부와 한국전력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적용되는 2022년 1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0원으로 확정했다라고 20일 발표를 했다. 자, 이에 따라서 일반 가정용 고객이 내는 요금은 현행 킬로와트 시당 88.3원이 유지가 된다. 자,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바가 있다. 자, 이에 따라서 한전은 분기마다 석유, 석탄, LNG 등의 발전 연료비를 요금에 반영할 수 있다. 자, 이에 한전은 유연탄, LNG, BCU 등의 가격 급등으로 기준 연료비 대비 실적 연료비가 178.05원 상승을 하자 지난 16일 분기별 조정폭을 적용해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자, 한전 관계자는 국제 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국민 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요금 유보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정부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했다. 자, 한편 이번 전기요금 동결에 따라서 한전의 재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자, 한전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 1조 1298억 원을 기록을 했다. 자, 여기서 발전 자회사 실적을 빼면은 적자 규모는 4조 원을 넘어서면서 결국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일단은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정말 이럴 거면은 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을 한다라고 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자, 우리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달 이제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연료비가 상승을 하면 그에 따라서 전기요금도 같이 좀 인상을 한다라고 이렇게 좀 밝힌 바가 있는데, 그런데 이후에 약속을 좀 불이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3월 달에는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지난 6월 달에는 3분기 전기요금을 또다시 동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9월 달에는 전기요금을 한 차례 좀 인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연료비가 올랐던 측면 대비해서 소폭의 인상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을 달래기는 조금은 아쉬웠던 측면이 없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가장 최근에 다시금 전기요금을 동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 연료비 연동제가 거짓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한다라고 제시를 했지만 그런 약속들을 이행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한국전력의 투자자분들에게 전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 한국전력에 대해서 분명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그런 선택이 아닐까 하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아무튼 이제 한국전력 입장에서도 이제 기사에서 보셨듯이 정부 쪽으로 인상안을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사태가 발생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바로 이제 우리 한국전력이나 기타 이제 규제산업 내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단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점들로 인해서 그동안 한국전력의 주가가 상승을 주지 못하고 부진한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적으로 봤을 때 유사한 시가총액의 업체들 대비해서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PBR이 0.20배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PBR이라는 거는 이제 순자산 대비해서
현재 회사의 주가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판단을 하는 그런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전력의 PBR이 0.20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한국전력은 지금 현재 순자산 대비해서 약 마이너스 80%가량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사한 시가총액의 종목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10조 원 이상의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했을 때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성장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PBR이 100배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순자산 대비해서 현재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 대비해서, 한국전력보다 약 500배가량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종목들, 그러니까 뭐 은행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뭐 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규제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밸류가 좀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0.36배를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뭐 0.56배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 10조 이상의 종목들, 그러니까 좀 대형주들 안에서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이렇게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정부의 규제로 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평가가 아니라 그동안 역사적으로 한국전력의 밸류에이션을 따져보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한국전력의 PBR은 매우 저렴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전력의 재무 차트를 좀 켜가지고 보여드리자라고 한다면은, 한국전력, 자, 보시면은 요 밑에 검은색 선이 이제 PBR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가장 저렴한 PBR입니다. 보시면은 과거 20년간의 통계가 나와 있죠. 뭐 PBR이 높았을 때는 뭐 0.62배까지 올랐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0.20배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난해 대비해서 지금 더 낮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가격적인 이점은 충분히 존재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물론 전기요금 동결에는 악재는 존재하긴 하지만 이렇게 가격적인 이점도 현재 같이 존재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 한국전력이 상방으로 방향성을 틀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기타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대비해서 가격적인 방어도 상대적으로 잘 나타낼 것으로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에서 긴축에 대해 속도를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연준에서도 내년 3월까지 뭐 테이퍼링을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내년은 금리를 3차례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시사를 한 바가 있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영국 BOE에서도 금리를 한 차례 좀 인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2차례 인상을 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를 2번 더 인상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해부터 이제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우리 시장이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이러한 유동성에 대해서 좀 덕을 본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독자적인 성장성도 물론 뒷받침이 됐겠지만 이러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유동성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밸류적인 측면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한국전력보다는 더욱 비싸게 카카오 밸류를 보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내려가지고 우리 예상 실적을 기반으로 한 밸류를 보시면은 PBR은 약 6.49배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이렇게 PBR이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동성 효과로 이렇게 좀 올랐던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긴축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작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그 가격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면에 우리 한국전력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도 가격적으로 무척이나 저렴하고 앞으로 이제 시장이 좀 긴축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좀 어느 정도 저렴한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될 가능성도 좀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한국전력에 대해서 뭐 밸류가 낮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실적이 안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좀 저가에 대한 그 확신 자체가 좀 없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한국전력이 이제 2020년도 당시에 흑자로 한번 전환한 다음에 연료비가 오르면서 그리고 탈원전 정책이 좀 가시화됨에 따라서 실적이 이렇게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기타 종목들과는 다르게 또 공기업이라는 특징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규제라는 측면으로 다가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우리 한국전력의 상황이 정말 안 좋아진다고 하면은 이제 공적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투입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한국전력이 결과적으로 또 망할 회사도 아니고 지금 가격적으로 저렴하다라는 이점이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우리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대응을 하지 않고 좀 바이앤홀딩 관점으로 유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전력의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도 이제 이런 라인을 좀 회복을 해줬더라면 참 좋을 텐데 좀 어느 정도 한국전력의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을 단계별로 좀 만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라인을 안착을 해줬다면 다시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이번에 좀 안 좋은 소식들로 인해서 이 라인을 좀 이탈을 한 것은 매우 좀 아쉬운 측면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만 이제 밑에 RSI 지표를 보시면은 요거는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한 그런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이 RSI 지표가 30을 하회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전력의 RSI가 최근 11월 말에 한 차례 침체 구간 그러니까 30을 하회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전력에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2650원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전력 주주님들께서 좀 지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인을 만약에 주가가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또 두 번째로 이제 RSI 저점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다이버전스라는 또 하나의 바닥 시그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관점으로 요 직전의 저점 2650원 부근 지지하고 좀 체크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우리 한국전력의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체크들을 하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련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대응 영상은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주식플러스 영상 시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두셨다가 이후에 또 올려드린 영상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플러스 현재 하반기 특별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두 달에 43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네 달에 77만원 그러면서 저희 제휴증권사까지 같이 이용하시면 1개월의 기간을 무료로 더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위에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5만원꼴로 이용이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애들 학원비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저희 주식플러스 함께하고 계신 VIP원님들에게 정말로 많은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소액 투자하셔가지고 함께 해보신다 하시면은 얼마든지 멋진 수익 가져갈 수 있으실 거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해서 저희 주식플러스 회원님들 인증샷을 좀 보여드리자라고 한다면이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건데 한양디지텍이라는 종목, 이 종목 최근에 수익 청산 완료한 종목이에요. 왼쪽에 요거는 저희 주식플러스 이제 VIP 메신저 캡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신 회원님들 인증샷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290만원 벌어 가신 분도 계시고 뭐 200만원 벌어 가신 분도 계시고 뭐 98만원 벌어 가신 분도 계시죠. 자, 한양디지텍이라는 종목은 언제 추천을 드린 거냐 하면이 자, 최근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던 종목인데 저희가 이제 추천드린 날이 이제 바로 요날이었습니다. 요날 추천을 도와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절반 수익 청산하고 그 다음에 요날 지난주 금요일날 22 이평선 이탈할 때 바로 전량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시장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달리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K텔레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2월 7일날 추천드린 종목인데 자, SK텔레콤 자,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이때 당시에 추천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후에 강하게 쏘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수익 청산 완료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 좀 눌릴 때 다시금 좀 재진입을 해 볼 예정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주식시장, 좀 불확실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좀 이제 트레이딩을 하기 좋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무튼 저희 주식플러스 회원님들 이렇게 또 수익 가져가셨다. 61만원,
6만원 뭐 이렇게 또 수익 가져가셨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뭐 이녹스 첨단 소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뭐 42만원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뭐 많은 분들께서 수익 가져가셨고요. 추가로 이제 CBI 이 종목은 이제 싸이월드 관련 종목인데 뭐 35만원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24만원 벌어가신 분도 계십니다. 자, 요게 이제 다 12월 달에 수익 청산 나온 종목들이거든요. 엄청 많죠. 보령제약, 그리고 FSN.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언제 진입했냐 하면은, 자,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진 그런 상황이죠. 저희 진입 날짜 이전날입니다. 이날 진입했다가 다음날 바로 이제 15% 급등, 그 다음날 5% 급등, 그 다음날 4% 추가 상승 나오면서 수익 청산을 완료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보시면 40만원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수익 가져가셨고, 그리고 성신양의 이 종목은 최근에도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11월 17일날 추천드렸는데, 성신양의 자, 보시면은 요때 당시에 진입한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나게 급등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요걸 다 못 먹어서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저희가 절반 청산하고 지금 절반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뭐 LX세미콘도 절반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요것도 한 20% 정도 수익권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처럼 저희 주식플러스 함께 하시는 VIP님들에게 꾸준하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소액 투자하시면 얼마든지 같이 하시면서 더 크게 수익 낼 수 있으시다라고 좀 자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관련해서 가입 상담 문의는 아래 번호 010-7504-5987번으로 하셔가지고 상황 문자 남겨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린 다음에 VIP 메신저 안으로 접속 가능하시게끔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불필요한 손실 줄여 나가시면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루빨리 아래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일단은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일단 이런 소식이 나온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최대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추가적으로 피드백은 영상을 통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 주식플러스 영상 시청하면서 대응하실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